이처럼 고금리와 고물가가 계속되고 소비 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내수 침체 위기를 벗어날 해법은 없는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정말 나라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경제도 정말 걱정입니다. 자,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최근 2달 사이에만 줄어든 자영업자 수가 20만 명이 넘는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고요. 예, 전국적으로는 정확히 말하면 27만 명 정도가 네. 줄었고요. 대전, 세종, 충남, 충청 지역도 4만 명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네. 자영업자 위기의 문제는 지역에서도 네.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변에 전역에 나가보면 불 꺼진 그런 식당들도 많고 해서 네. 아마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떤 가게를 가도 손님 많은 가게가 참 요즘엔 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특히 근데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침체되고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우면 그에 따른 파장도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예, 맞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소비 중심 도시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사태를 저희가 겪었지 않습니까? 엔데믹 이후에 뭐 호황이라 그럴까요? 잠깐쯤 숨통이 풀리는가 싶더니 뭐 이게 길게 가지 못했고요. 결국 뭐 폐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이유 최근에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경영난을 겪는 이유는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계엄령 여파로 인한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매우 크죠. 그것 예. 말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구조적인 그런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구조적이다. 예, 네. 과거에도 자영업이 레드 오션이다, 네. 영세하고 너무 어렵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네. 지금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게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네.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이냐? AI의 확산 같은 영향도 있고요. 네. 이상 기온에 의한 네. 물가 상승. 네. 이게 단기에 끝날 것 같지 않고 이상 네. 기온 때문에 농산물 작황이 안 좋다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물가가 계속 오르는 문제.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렇죠. 그리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고령 인구는 외식을 자주 안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소비 패턴의 변화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현재 자영업의 위기는 네. 단기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네, 네. 이게 향후에 상당히 지속이 되면서 네. 자영업 자체가 위축되는 네. 그런 구조조정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는 시기다. 예. 저도 사실 뭐 최근에 어떤 물건 같은 걸 살 때 오프라인에 가서 산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데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을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네. 단기적인 대응으로 대응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보다 좀 체계적이고 예. 대규모적이고 또 근본적인 이 대응책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저희가 뭐 나름 경제 전망을 해본다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떤 미국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의 주식시장도 하락세라 그러고, 근데 미국이 기침을 하면 저희는 감기에 걸리는 뭐 경제 구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다. 이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자영업은 소비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조업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 어려움이 닥치면은 네. 그게 곧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서 네. 자영업자에게 이렇게 전이 되거든요.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지금 예.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네. 이 경제 위축의 문제가 또 이게 또 금방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벌써 올해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내년까지 이어져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문제하고 덧붙여져서 예. 단기적인 관세 전쟁으로 인한 그런 네. 어려움 때문에 자영업 이 부분이 네. 상당히 그 경제 위기 요인으로까지 되지 않을까. 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아마 정부가 네.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정부도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내수를 살리겠다,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종합대책 내놓겠다,
뭐 자치단체들도 뭐 이자 지원, 임대료 지원 이런 정책들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이 네. 말씀하셨던 이제 이자 네, 네. 지원이라던가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같이 네, 약간의 네. 소비 촉진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새 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네. 폐업 지원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소비를 확산시키겠다고 예를 들면 관광 활성화, 네. 뭐 숙박권 제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텐데요. 네, 네. 현재 자영업자들이 닥친 위기에 네. 이 비추어 본다면은 네. 충분하지 않다, 약하다. 너무 작다. 예, 네. 그래서 나 지금 어려운데 네,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 덕분에 네. 살아날 것 같다. 네. 아니면 다른 직업으로 수월하게 전직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많이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위기에 네. 비해서 대책이 좀 약하다라고 얘기할 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뭐 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어떤 정책들이 추가로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소상공인을 직접 타겟으로 하는 그런 정책도 있어야 되고요. 네. 다른 하나는 소상공인이 살아나려면 결국엔 소비가 좀 진작이 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소비 진작은 소상공인에게 이렇게 정책을 집중하는 것만으로 안 되고 네, 네. 사회 전체적으로 네. 소비가 진작될 수 있게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네. 추경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추경을 작은 규모의 추경이 아니라 네. 좀 큰 규모의 추경이 있어야 한다. 네.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봐도 그 정부가 지난 몇 년간 네. 긴축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서 그랬었죠. 대학에 실험실이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네, 그럼 R&D 석사, 예산도 줄었고요. 박사 학생들이 네. 나오게 되고 그럼 네. 사실은 그 학생들이 생계가 위축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생계가 위축된다는 소비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부의 긴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 추상적이고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네, 네. 정부가 긴축 정책을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네. 특별히 소비를 위축시켜서 자영업자들한테 직격탄이 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야가 추경 논의만 하고 있고 제대로 네. 못 하고 있고 이제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네. 최상목 대행이 책임이 좀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추경을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거 네. 이것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을 놓치면 추경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좀 대규모의 추경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자영업자 대책으로 폐업 지원, 전직 지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것이 조금 더 네. 이 규모도 크고 지원 금액도 좀 높고 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정말 좋은 직업으로 갈 수 있게 네. 좀 교육 훈련 제도나 이런 것들이 네. 국가가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자영업 부분에 여전히 남아서 자영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고통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가맹점의 어떤 갑질이라던가 네. 그리고 플랫폼의 그 수수료, 배달 수수료 높은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국가가 구조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네. 자영업 부분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네. 이런 부분도 정부가 그 어떤 확실한 좀 정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즉각적인 경기 부양책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